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건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어 설명이고요. 첫 번째 이제 단락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국어의 전반적인 흐름,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세부 문항에 대해서 조금 하고, 그 다음 우리 노혜민 선생님의 수업 특집, 이거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고,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거기 글씨가 좀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체킹만 해볼게요. 객관식이 30문제고요. 서술형이 4문제예요. 근데 총 34문제인데 이게 5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시간이 모자라는 게 일단 중간고 시험, 국어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파트들이 나오는데, 문학 하면은 두 가지가 크게가 있어요. 시하고 고전시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는 시하고 고전시가, 즉, 의문을 나타내는 문학이 중간고사 범위고요. 기말고사 범위가 현대소설, 고대소설, 소설 종류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시,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소설, 요렇게 일단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나오는 게, 이게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여기서 문학이, 이게 조금 작아서 죄송해요. 근데 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문법도 나오고요. 독서도 나오고, 화법도 같이 나와요. 근데 하지만 여기 문학이랑 문법 비율이 거의 80%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이랑 문법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의 주 파트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범위와 기말고사 범위가 좀 다르다. 근데 문법 비중이 어머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문법이요, 거의 43%예요. 그러니까 중간고 모든 문제 중에 문법 문제, 특히 우리 애들 국어 문법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 요 파트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국어 선생님께서 꼭 요 말씀을 좀 부탁을 해주셨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문법을 굉장히 강조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게 뉴파이 혜미쌤이십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해왔고요. 아이들 지금 내신 대비 지금 잘 해주는데 그 파트가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는, 일단은 시하고, 중간고사는 시하고 문법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한번 작년 걸 한번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제 돼 있고 처음인데요. 현재 1등급 라인이 중간고 혹시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해요. 중간고는 60점이 만점입니다. 60점이 만점이고요. 40점이 수행평가예요. 매번 시험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험 60점에 수행평가 40점 만점이 100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1등급 라인이 94.5점이고요. 이거가 실제 시험에서는 54.5점이에요. 그러니까 54.5점, 60점 만점에. 그러면 거의 서술형을 부분 점수 맞고 객관식 1개 정도 난이도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라인이 88점.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국어가 난이도에 비해, 근데 난이도가 절대로 낮지가 않거든요. 국어 애들 다 어렵다고는 해요. 근데 애들이 등급을 잘 맞는 이유는, 공부만 하면 어느 정도의 대비는 가능한 난이도다. 공부 안 한 애들한테는 무조건 어려울 거고,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준비한 만큼 분명히 실력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문법이에요, 어머님들. 그쵸? 그래서 문법이 등급 컷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문법이 순수하게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만, 암기해야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 유념하시면서 중간고사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요기 하나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출제 경향에 따른 필수 요소 학습인데요. 근데 현재로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범위인데, 항상 문학작품 해석할 때 화자의 정서, 그 다음에 표현기법, 그 다음에 시상의 전개 방법, 요 상황 속에서 항상 공부를 시키도록 해야지만 실제 문제를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1, 2, 3, 4, 5번 보기 보시면요, 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많습니다. 혹시야 아버님, 영탄적 표현이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어머니도 잘 모르시죠? 근데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표현 하나를 지금 굉장히 아이들한테 먼저 입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도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워낙 아이들이 지금 국어가 이게 뭐지? 글씨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색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자어들, 영탄자 표현, 청유형 문자. 요새 애들 청유도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조금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공부가 필요한 단어니 아마 국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요거예요. 혼문정으로 나누어 읽기. 보통 문장이요, 애들이 짧은 문장 있고 긴 문장이 있어요. 이제 견문장과 혼문장이 있는데,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시험범인데요. 시험이 보통은 이거예요, 어머니들. 화자가 자연에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 내용 자체가 화자가 자연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화자와 자연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 다시 한번요. 화자가 자연에서 생명력을 회복한대요. 이거랑 화자와 자연이 생명력을 회복한대요. 명확히 다르죠. 애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옳은 것으로 골라서 틀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 자체를 쪼개서 읽는 버릇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혼문장으로,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따로따로 화자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 자연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화자와 자연이 다 읽었을 때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화자와 자연이 근데 자연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틀린 거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다 틀려와요. 요새 고등학교 남자애들의 문해력이 요 정도예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학생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연습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요. 서술형이 아까 총 4개가 나오는데 이 서술형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 파트예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조건입니다. 여기 이거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봐주시면요. 나하고 라의 도입 결론 부분을 참고하여 같은 구성이 되도록 할 건이라고 여기 조건을 써주세요. 항상 중앙고 선생님들은. 근데 아이들이 그 조건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본인 생각대로 써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잡고서 수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문법의 개념 이해 암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국어는 가장 비율이 문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 같은 경우는요. 암기, 그 다음에 개념이어도 개념인데 암기, 그 다음에 그 자료들 다 모집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줘야 되고 문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5%입니다. 중앙고 모든 시험에. 하지만 여기 노혜민 선생님께서는 문법 자체는 확실하게 애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지금 체화를 시키고 있는 게 현재 중앙고 뉴파인의 수업이라고 한 번 더 저한테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거는 100%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혜민 선생님이 이제 교재정인데요. 요게 조금 포인트예요. 저희 수업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교재에 대한 자료만 나눠주지 않고요. 그 교재 자료를 본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는지 한 번 더 되묻습니다. 왜냐면 국어는요, 수학이랑 영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완벽하게 이것들 갖다 소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티키타카, 본인이 확실하게 녹아져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교재 한 권이 나가고요. 1권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해설들을 다시 한번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총 2권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재 정리가 노혜민 선생님의 수업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24년도, 25년도 사실 중상위권 그러니까 중하위권 말고요. 사실 성적을 진짜 받고 싶은 애들은 저희 뉴파인에서는 지금 현재 등급이 1등급 기준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하위 등급보다는. 그래서 중하위 등급 애들을 확실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너무 많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노혜민 선생님께서 그 관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저희 인자한 노혜민 선생님이 계시고요. 저희랑 지금 한 6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지금 애들 중앙고 애들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혜민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정말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모자란지 역질문하고, 그래서 조금 노혜민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요, 아이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혜민쌤도 당부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성적 오릅니다. 저희 지금까지 했던 애들 중에서요, 9등급제에서 국어 4등급인데 1등급 됐습니다. 3등급이 돼도 1등급 됐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뭐가 또 장점이냐면, 아이들이 국어 실력도 늘고 대화 스킬도 늘고 나중에 수능까지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노예미 선생님은 여기서만 수업을 해주시고 중앙고 애들로만 구성해서 수업을 해주시니까 항상 저희 자리에 같이 계세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하러 왔을 때도 같이 노예미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정리교재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숙제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는, 그래서 꼼꼼하게 어머님들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어머니들께 계속 안내해 드릴 거고,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혼자 스스로 자료만 갖고 우리 애는 충분해 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애가 조금 국어가 조금 잘 안 되고 국어를 좀 어려워하고 전반적인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승시키고 싶다라면 저는 우리 노예미 선생님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괜찮아. 근데 영어 국어가 조금 안 돼.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그런 애들이 사실 국어에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 그럼 저는 노예미 선생님을 강추드립니다. 네. 그 중앙고 1학년 국어 수업 안내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그 2월 수업에서는요,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기말고사 범위를 할 거예요. 소설이랑 산문을 하면서 2월이 끝나요. 근데 여기 신규생 경우, 2월 신규생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 파트, 이게 문법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문법 파트가 반드시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가 클리닉, 그래서 보강을 따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지금 빨리 와서 수업을 해야지 문법 파트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문법 파트가 조금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그냥 보강으로 그냥 아이들 빨리 불러서 클리닉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 시간은 현재 토요일 6시 10시입니다. 지금도 진행을 중이고요. 3월에는 3월 3일 화요일, 이건 이제 비기숙사 애들이에요. 비기숙사 애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토요일에는 이따가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시간표가 12시에서 4시가 수학이에요. 저희가 수학이 클리닉 끝나고 뭐 끝나고 하면 5시 되거든요. 그래서 5시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밥 먹고 와서 오는 시간이 6시예요. 그 6시부터 저희 노예빈 선생님이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비기숙사는 토요일, 기숙사는 토요일, 그 다음 비기숙사는 화요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노예민 선생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국어고요. 저희 과학 원장님께서는 일단은 3시 50분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잠시만요. 3분 정도. 제가 Q&A를 조금 3분 동안이라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 괜찮아요, 어머님들. 3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은 다른 과목도 괜찮아요.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영어가요. 오시기 전에 영어가 사실 유파인이 두현쌤하고 영어를 했었어요. 김두현 선생님이 영어를 하다가 24년에 두현쌤이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셨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두현쌤하고 같이 했던 영어 선생님하고 저희가 지금 중앙고에서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24, 25. 근데 사실은 약간 너무 제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 반응을 봤을 때 중앙고 1학년 영어 선생님을 좀 더 좋은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모셔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하고 3월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해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강동구의 배재고 아시나요? 네, 지금 현재 배재고랑 그 구역에서 세빛학원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여기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서, 지금 중앙고 2학년 수학은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앙고 애들 2학년 애들 데리고 와서
다 선생님하고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한 기간을 좀 잡았어요. 한 일주일 동안. 애들 왔을 때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분석을 해본 결과 중앙고는 어떻게 준비하면 다겠다라는 거를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PPT를 만드셨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시킬지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영어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파인학원의 과학원장 신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앙고 과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22 교육과정으로 좀 많이 바뀌었죠. 통합과학이 수능이기도 하고, 이제 서울 소재 웬만한 중상위권 대학 가려면 이제 수능 점수만으로는 대학을 못 가고 내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그 내신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몇 등급을 맞았는지까지도 다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시파, 수시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신은 무조건 챙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좀 부족하면 추가로 수능으로 점수를 보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을 포기하면 좋은 대학은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로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을 지정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갈 것 같다, 가게 될 것 같다, 또는 공대 계열을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과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드러나야지 불이익이 없어져요. 그것들은 전부 다 선택 과목들이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과목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선택은 1학기까지는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사전 조사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때 첫 번째 1차 조사는 6월 달에 이루어질 거예요. 6월 달에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 다음에 9월 달에 2차 선택 조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변경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12월 달에 되는 변경 기간은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9월 달에 정한 걸 바탕으로 2학년 반을 먼저 만들어 놓거든요. 선택 과목에 따라 시험이 달라지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라서 반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내가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A 과목에서 B 과목으로 바꾸고 싶으면 B에서 A로 바꾸는 학생이 있어야 마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은 마음껏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9월이 마지막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셔야지 불이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기말까지, 1학기까지 여름방학 때까지는 무조건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문과를 간다면 사실은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 큰 제한사항은 없어요. 좀 이공계열이나 이과 계열 학교들이 수학과학에 제한이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학년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위수에서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서 1년 커리에서 한 학기 커리로 바뀌게 됐어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배웠고 바뀐 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1학년 통합과학을 배우는 건 맞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기존 통합과학은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6개의 대단원이에요. 1단원과 6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4개 단원은 그대로인데 2개가 새로 신설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2학년과 3학년 커리큘럼이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는 2학년 내내 진행됐던 과목이 2학년 1학기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진행됐던 절대평가였던 모라생지2가 이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상대평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게 2학년으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과목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복잡해져서 이것들을 미리 찾아보시고 상담해보시고 해서 결정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배우던 것을 한 학기에 배우다 보니까 분량 자체도 너무 늘어났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1년 동안 배우던 거에 비해서 한 학기에 배우던 것이 분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안 줄었어요.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했는데 교과서 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진행될 거예요. 이건 이제 중앙고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하얀색으로 선생님 제가 표현해드린 것은 일반 다른 학교들하고 다 비슷한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중앙고에서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고에서는 자사고를 나왔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고급 물리와 고급 화학을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고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이공계를 가려면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4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4개를 추천해요. 이공계 가려면 물화생지를 다 들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불이익이 없을 수 있다. 반면에 이제 2학기 때는 4개가 아니라 이제 3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본다면 좀 헤비한 학교가 중앙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3 때는
투 과목 2개하고 고급 하나를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그때 이거는 좀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급 물리학은 물투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즉 전자기와 양자하고 겹치는 부분이랑 역학과 에너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학습 부담은 좀 줄이도록 할 예정이고요.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융합 선택은 표시에 안 해드린 이유가 얘들은 다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편하게 선택한 다음에 아마 수능 대비 수업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통합과학 바뀐 부분인데요. 이제 1단원과 6단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때 수능에서는 이 1단원과 6단원은 단독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이 주요한 4개의 단원과 연계해서 출제하는 게 수능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이나 뭐 보기 니은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그냥 추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신을 볼 때는 아무래도 다 진도를 나간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나눠지다 보니까 이 1단원은 1학기 중간에 독립적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고에서도 이제 작년에 보니까 여기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출제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4단원 같은 경우는, 6단원 같은 경우는 3문제인가 4문제, 숫자는 좀 적습니다. 학교별로 1단원은 문제 숫자에도 크고, 난이도도 차이가 편차가 크고, 다루는 개념도 다 편차가 컸어요. 그런데 6단원은 좀 학교별로 좀 비슷한 추세입니다. 많아봐야 4문제, 적으면 3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위주로 냈었고요. 어쨌든 단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학생량이 증가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문과생들은 통합과학을 버리기도 했었다면 이제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버린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고요. 통합과학 특징상 물화생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깊어지는 물리화학은 맞지만 물리화학을 잘한다고 해서 통합과학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나 중앙고에서 아주 특이하게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 선생님이 1학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컷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분은 생명과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전원 문제를 끄집어 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서 볼 수 없는 것도 내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내 수업을 들었느냐 체크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이 살짝 뱉기도 해요. 안 뱉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변별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바뀐 걸로 따진다면 동아출판사고요. 담당 선생님이 2024년도, 2025년도 써져 있는데 검은색과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은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검은색은 바뀌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절반 정도는 바뀌셨던 분들이고 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중앙고는 이 과목을 한 해 가르칠 때 몇 분이 들어갔냐가 계속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20년부터 21년은 한 분이서 다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2022에서 23년은 4분이서 물화생지를 나눴었고요. 2024하고 2025는 2분이 들어가셨어요. 물질 선생님, 화생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바뀔 수 있어요. 내년에도. 그리고 매 시험마다 객관식 20문항 40점, 주관식 9에서 10문항 20점 해가지고 총 60점 만점에 50분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난이도 변화가 크고 교과서 출판사가 바뀌었어요. 미래인에서 동아로. 그리고 수업 자료가 기존에는 프린트를 위주로 했었다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25년은 EBS 개념 완성을 구매하라 해가지고 부규제로 쓰고 학교 프린트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게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에 해당하는 EBS 개념 완성 문항표를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2학기 때는 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안 샀거든요. 그런데 EBS 개념 완성 문항표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프린트로 주면서 해줬었는데 그 정보가 부족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1단원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1단원에서 8문제, 6단원 마지막에서 4문제가 나왔었고 매 시험마다 컷이 좀 낮아지는 추세가 보였었습니다. 좀 어려웠었고요. 시험지를 조금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1단원에서 8문제 나왔던 게 좀 변별이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처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앞서서 나올 때는 중앙고는 이게 붙더라고요. 다른 학교가 아니라 중앙고는 항상 붙는 문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판독이 불가능한 필체 오답 처리하고 과학적 오류가 있는 답안도 오답 처리하고. 근데 보통 우리 남학생들은 글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 여기서 서술형에서 항상 감점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맞춤법이 틀린 경우도 감점이에요. 과학인데도 이것들이 있다 보니까 쓰는 연습들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쓰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1번 문제부터 아이들이 좀 중학교식으로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만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믿어왔던 논리 구조에 따르면 맞다 틀리다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좀 많이 틀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게 이 적혈구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 이 적혈구가 미시세계냐 거시세계냐, 즉 미세한 세계냐 큰 세계냐 이걸 구분할 때 적혈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미시세계라고 얘들이 판단하죠. 그런데 학교 프린트에 정확히 거시세계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다가 아니고요. 가르치는 내용의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감만으로 풀면 안 됩니다. 또한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 어떤 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단위를 물어보는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 역시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길이, 어림 측정하는 거 이것도 중앙고만 출제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중앙고에서만 출제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아날로그 같은 경우도 중앙고에서만 출제했었고 아날로그 디지털 편환. 그 다음에 센서도 중앙고에서 거의 했었고 주관식 단위 같은 경우 나왔고요. 그래서 총 8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하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한 중상위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히는데 중위권부터 그 아래는 좀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문제냐면 학교 부교재인 EBS 개념 완성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보시면 그대로 땄어요. 보기도 거의 비슷해요. 살짝 바꿨지.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로 쓴다는 것은 거기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제는 출제할 거니까 무조건 이거 보긴 해야 돼, 너희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학기 기말에 이제 6단원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3문제가 연달아 나왔는데 아이들이 다른 문제는 맞춰놓고 여기에서 1개 아니면 2개 틀린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6단원 새로 신설된 파트에서. 그래서 거기서 왜 틀렸냐 봤더니 9번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빅데이터가 과학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애매한 파트이기도 해요. 원래 가르쳤던 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뉴스에서 좀 나왔던 파트죠. 그때 2번 보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빅데이터의 데이터셋은 최대한 대규모의 형태로 수집되어야 한다. 프린트에 대규모의 정보를 모은다라는 얘기 나와 있었어요. 근데 최대한 대규모의 형태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애매했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EBS 개념 완성에 있었던 문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빅데이터셋의 규모에 대한 게 틀린 문구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던 게 11번이에요. 이거 키트, 진단 키트. 이 진단 키트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게 보기 기억 문구예요. 사람 X의 감염 여부를 조사했을 때 이 X의 체내에서 병원체의 핵산이 존재한다. 이게 핵산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어디도 포함되지 않는 문구여가지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논란이 좀 있었어요. 결론을 따진다면 이 선생님이 생물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맞다고 해놓은 거예요. 중앙고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틀렸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면 안 돼요. 한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2학년 생명과학 파트에서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염색체에 속해 있는 염색 분체의 개수를 간기 때 몇 개냐고 묻는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간기 때 염색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문제, 이 보기 틀린 거 아닌가요? 했는데 학교에서는 아니야, 이거 맞는 거야. 난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나왔어요. 3번의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다 무시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빠 친구인 대학 교수를 불러오셨어요. 생물학과 교수님을 불러와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줬다가 그 교수님이 명백하게 저도 이 학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오류된 문구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교육청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줬어요. 대신에 그 학생한테 학생부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는 학교 서울대가 아니고요. 카이스트를 갔어요. 물론 잘 갔죠. 근데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조금 보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의 제기할 때는 세게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024년도 때 9등급제일 때 통합과학의 컷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5등급제로 바뀐 첫 해.
등급 컷입니다. 보통 9등급제일 때는 2등급 컷이 11%까지였고 지금 현재 5등급제일 때는 1등급이 10%까지니까 9등급제의 이 컷과 5등급제의 1컷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지필만 말한 거고요. 60점 만점. 그다음에 가로 바깥에 있는 것은 수행평가까지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보통 90점대 초중반 또는 중후반이에요. 근데 중앙고는 전부 다 90점대 초반에 좀 머무러요. 더군다나 그 전년도를 봐보시게 되면 2등급 컷을 보시면 막 80.1가 나오기도 합니다. 60점 만점으로 지필고사가 45점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 출제하셨던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적을 만들고 했었는지 먼저 실적부터 좀 보여드리자면요. 9등급제일 때 4%까지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12명이 1등급이라면 저희가 5명, 4명, 6명, 7명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8%까지 저희가 제 재원생 중에 학교 1등급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제로 되면 학교에서 10%까지 하면 33명까지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때 11명에서 16명까지 여기서 33명에서 50%까지 저희가 1등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1등급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모두 다 판소 수업을 하게 돼요. 중앙고에 맞춤 시중 교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고에서 나왔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서를 수업하게 되면 아이들은 전부 다 노트에 받아 적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의 학교별 맞춤 개념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진도가 빠르고 학교가 늦었다. 그럼 학교에서 나중에 추가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는 한번 빠르게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보완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빠져있던 부분들 또는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을 더 추가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교재 안에는 이렇게 개념 확인하기 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응용 문제, 학교 기출 문제가 들어있어서 순차적으로 개념을 풀고 다 풀고 개념을 한 4번 반복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똑같은 출판사, 동아 출판사를 쓰고 있는 문제들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다르게 응용돼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까지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학기 교재를 쓰게 돼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올지 애매하다 보니까 물지, 화생 나눠서 한 학기 통합과학 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또 추가로 발표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시험 한 달 전에 실전 문제편을 또 추가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게 돼가지고 학교 시험에 더 대비를 만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기본 개념편 그리고 응용한 문제로 실전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복습 효과를 좀 더 높여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듣고 나서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일요일 날 수업하고 숙제 내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제 숙제를 할까요? 토요일 날 하겠죠. 그러면 일주일 지나니까 다 까먹고 와요. 그러니까 수업과 수업 중간인 수요일 날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연습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숙제하면서 다시 한번 필기를 확인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개념을 다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효과를 더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앙고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대면 클리닉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은 주말에 수업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대면 클리닉보다는 이렇게 문자로 클리닉을 좀 받고 있고요. 이 문자로 할 때는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면서 또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지게 돼요.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테스트를 보게 돼요. 이 테스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보기 1, 2, 3, 4, 5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옳은 것을 다 골라서 풀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있고요. 테스트 후에는 이렇게 문자로 평균 점수와 학생의 점수, 과제 수행 여부, 진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시험 대비 동안 2번의 성취도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성취도 평가는 학교 시험지 폼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요. 문구도 똑같이 써놔요.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 보듯이 한 번은 전년도 기출을 가지고 비슷하게 변형시켜가지고 보고요. 한 번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 가지고 선생님들이 창작해서 문제를 해서 대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도 평가 점수는 전부 다 어머니들께 공지가 될 거고요. 이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는 등수까지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몇 등 정도 하면 몇 등급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등급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등수 같은 경우는 뭐 잘 본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60명 중에 뭐 50등 한다 그러면 조금 마음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등 이하는 등수를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 평가 문자 받았는데 등수가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상담 전화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저희 교과서에 빈칸을 뚫어놓은 것까지 아이들한테 풀게 시켜요. 이거는 교과서를 아예 다 외우도록 시키는 게 아니라 앞뒤 문구를 보고서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떠오르는 문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들을 정확한 단어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주관식에서도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있고요.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그림에도 빈칸을 뚫어가지고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무엇인지 분석하도록 저희가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저희가 등급을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한 2달 전쯤에요. 동아출판사에서 실제로 회사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이 동아출판사 직원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통합과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라고 묻길래 고 2, 3은 좀 다르지만 통합과학만큼은 누가 똑똑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이걸 말했더니 그 직원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서울 소재 좀 대형 학원들의 과학 원장님들하고 쭉 인터뷰를 해왔었는데 그 원장님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을 다 했대요. 똑같이. 통합과학은 꾸준함, 성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등급을 많이 만들었던 학생들이 대다수가 뭐냐면요. 꾸준히 계속 다니고 있던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나 중간 기말 1등급 나왔으니까 이제 혼자 해도 돼 라고 하면 빠졌다가 등급 떨어져서 다시 와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수업들이 저희가 모두 다 일요일 날 저희가 수업이 다 깔려 있는데요. 이제 앞에 일요일 날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개의 반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개의 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때 이 3개, 앞에 있는 이 3개의 반에서는 레벨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S반 같은 경우는 상위 학생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상위반은 어려운 고난이도 개념들을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라기보다는요, 아이들이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하면서 기본기의 시간 투자를 좀 더 줄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원소기호를 안 외운 학생들이 일반반에 있었다면 S반은 원소기호 외우는데 시간 투자하기보다는 그 외운 걸 바탕으로 응용하는 것들을 대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가 좀 더 갖춰져 있는 게 S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반은 테스트 또는 중등 성적 상위 4% 이내인데 요즘에 이제 학교 중등 성적표에서 퍼센테이지가 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테스트지 분석하고 그 상담하고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가지고 좀 분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행이 좀 많이 돼 있거나. 근데 무조건 상위반에서 듣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기본기가 부족한데 기본기를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상위반에서 듣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 3월 8일 날 개강이 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중앙고 학생들이 사실 저는 2015년부터 했어요. 예전에 제가 압구정 파인만에 있을 때부터 쭉 해왔었고, 여기 원장으로 부임받아서 하면서도 계속 중앙고를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고를 가장 잘 분석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중앙고를 가장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에 대한 애착이 좀 크고요. 그 결과로 실적도, 그리고 학생 다니는 학생 수도 많고 있어요. 특히 통합과학의 재원생보다 오히려 원과목 재원생이 훨씬 많습니다. 통합과학 재원생은 적을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30명에서 시작하면 한 60명에서 끝난다면 2학년 오게 되면 2학년 때는 한 80명 정도 다녀요. 저희 학원에. 이과생들의 대부분은 다 저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거의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앙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이공계를 생각한다면 저희한테 과학을 맡겨주시면 아이의 고3 때까지 내신은 저희가 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원장 신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선생님 성함은 안 들어가요? 네. 제가 고2, 고3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이 빠져 있어요. 대신에 저희 팀장님들이 저희 주로 담당하는 반들이 있고요. 일반 선생님들이 있는 반들이 있어요. 제가 고1 수업을 제가 들어갈까 했었는데 올해 제가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회의를 했었는데 고1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신경 하나 다 쓰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과학 원장이다 보니까 설명회라든가 이런 대외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면접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써주는 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S반을 들어가더라도 애들한테 미안할 사정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실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물질 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물리 지구과학 파트고요. 아래 계신 분들이 화학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질 팀장님, 화생 팀장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갔다. 좀만 잠시만요. 세선쌤, 네. 여기 잠깐만 껐다가 기다. 이거요? 너무 급하다. 살짝만. 빨리 좀 진행할게요. 네, 영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고 1학년 영어는 지금은 요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성원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배재고하고 광문고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세빛학원에서 이제 고3 수능까지 해주셨던 분인데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중앙고 한번 우리 애들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 이제 두현쌤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목마른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학원에서 조금 티칭을 조금 해줄 수 있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저랑 같이 이제 해서 1월부터 해주셨던 분인데 약간 유민상 닮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나게 곰돌곰돌한 선생님이시고요. 생긴 거와 다르게 90년생 아주 젊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 이렇게 조금 보시면요, 아주 귀염둥이 선생님이시고 젊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실 겁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앙고 선생님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중앙고가요, 서술형 배점이 정말 높습니다, 어머님들. 다들 들으셨겠지만 마지막에 그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이제 난이도 차이가 나요, 서술형에서. 그리고 어법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서 문법이 국어랑 마찬가지로 영어도 문법 포인트에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가 영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앙고에서 하는 그 교과서랑 부교재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암기까지도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 플러스 암기.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양이 그대로 비례대로 나오는 게 중앙고 영어 내신의 특징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까다롭게 내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일단은 그분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거를 강조하셨는지를 저희가 다 교재에 반영합니다. 시험 대비 교재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징이 기숙사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저녁 시간이 5시에서 6시 30분이에요. 그럼 5시 30분까지 저녁을 먹고 하게 되면 이게 1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저희 기숙사 애들 못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때 저희가 비대면 클리닉이랑 스터디 필요한 아이들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번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요 타이밍이에요. 저 11시에서 11시 30분 밤이에요. 밤 11시에서 11시 30분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앙고 기숙사에서는. 그래서 요때 저희가 비대면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주 2회 아이들에게 각각의 스케줄 확인한 다음에 비대면 단어 시험을 볼 거예요. 요때 애들 앉아요. 앉아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매번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왔을 때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주예요. 정확하게 3월 시작하잖아요, 어머님들. 그럼 딱 8주에 이제 시험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첫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어법 구문,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대비 전주에 서술형을 집중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애들의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건 뭐 대부분의 학원이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흐름대로 흘러갈 거고 여기서 이제 좀 강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좀 4스텝으로 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분석지인데 여기가 한스타임십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이랑 분석지예요. 분석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에 대한 자체 교재, 그다음 교과서 이런 것들 일단은 정리해서 애들한테 줍니다. 개념서 같은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개념서 같은 거를 줘서 아이들이 공부해 올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애기들 공부를 안 하는데, 그쵸?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단락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하나 할 수 있는지 보이는 게 그게 한스타임스.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너희가 얼만큼 나의 개념서를 갖다가 복습해 왔는지를 공부시키는 게 한스타임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UP라고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터프 모의고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예시 문항을 한 번쯤 써보는 거예요. 전부 다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계속 서술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재 자체가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칼코마니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중앙고 시험 그대로 분석해서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총 8주를 갖다 애들을 성장을 시킬 거고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고 제가 보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애들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정말 넘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냥 자료만 갖고 공부하면은 그거는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은 괜찮지만 조금 영어가 조금 어렵다든지 조금 성장을 좀 해야 되는 애들 그리고 영어를 단순하게 그냥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 선생님한테 맡기시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시오신 선생님이라서 이 선생님의 장점이 어쨌든 학생 관리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학생을 정말로 무한 루프해서 대신 공부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학생이 정말로 선생님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공부해서 마지막에 우리 중앙고 1학년 중간고사 화이팅해서 등급을 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머님들께서는 그 부분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금 애들이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애들. 그래서 계속 공부시키는 거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비대면을 굉장히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애들 공부시키거나 이런 것들 애들 그 질문 그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거 질문 받고 그렇게 해서 성적 상승은 뭐 당연히 오는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장점이 일단은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하게끔 만드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신 있으신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강일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3시간 수업입니다.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만 딱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클리닉 형태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중에 이뤄지는 비대면 클리닉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요 안에서 다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 번호는 여기 있고요. 제가 이따가 수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생님 번호는 할 수 있는 란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거 사진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해서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의 혜택은 만약에 필요하시면요 거기다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한해서 영어 수업 들으시면요 그 영어 수행평가 있죠. 이 선생님 포틀랜드 대학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팅이나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수행평가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명단에 꼭 적어 주시면요 참고해서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영어였고요. 제가 빨리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수학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보시면요. 일단 현재 25년도 중앙고 1학년 성적인데요. 이게 전체 성적입니다. 전체 성적이고 이게 등수예요, 어머님들. 지금 올해 2학년 애들 등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1.32 16등이고 1.62 28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고 330명 중에 전교 100등이 2.5예요. 5등급제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1.0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5명 있어요. 1.0이 300명 중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10%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사고 사회도 있어요. 여기에 그 역할이 한국사고 사회가 똑같이 4학점이에요. 제가 이따가 요거 끝나게 되면 꼭 제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꼭 말씀해 주세요.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요. 근데 지금 또 얘네들의 선배가 있잖아요. 올해 수시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전교 30등 딱 상위 10% 정도가 일단은 스카에서 서성한 위에급 라인이 지금 현재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시, 그러니까 종합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말고 종합전형을 예시로 봤을 때 그래서 전교 30등이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한 1.5 정도, 1.6 정도면은 되겠다. 요거를 이제 좀 커트라인으로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등급제에서 한 1.5에서 1.6까지. 그럼 이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1.6등급 예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과목은 잘해야지만 암기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여기 이제 한국사랑 여기 사회 잘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가 다른 과목이랑 조금 다른 게요. 학점이 3학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4학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그나마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 아이들이 한 요 정도 1.6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보통 보시면요. 3등급 정도가 나와도 1.6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수학과학이 약한 애들이에요. 영어랑 국어나 뭐 사회는 잘하는데. 그래서 다 2를 찍어도 요 정도 1점대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일단 한국사가 3등급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4등까지가 이제 인서울의 상위학과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요. 그게 2.1이에요. 네, 2.1등급. 그래서 2.1등급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어머니. 교과전형은 못 가요.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가 자기의 진로까지 돼 있는 이 종합전형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포인트고 그게 커트라인이 한 2.1 정도 되는구나. 중앙고에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예시가 요 정도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3이 좀 아까보다 많이 보이지 않나요? 네, 3이 이렇게 많이 보여도 그래도 한 요 정도 등급대 되는 애들이 한 1.1등급의 예시표구나 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사실은 다른 학교 이 주변에서는 그래도 공부 웬만히 한다고 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현재 중앙고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서도 진단평에서 좀 떨어진 애들도 있고요. 그쵸? 다 기숙사 합격은 하셨나요? 네. 그래서 거리 점수도 있고 학생부 점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굉장히 분위기는 면학 분위기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믿고 맡기고 거기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요 정도 등급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애들이 진짜 공부는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고는 정말 잘 보내신 건 맞으세요. 일단 손학 선생님이랑 출제 예상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중앙고 1학년에 여기 강땡땡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셨거든요. 진짜 어렵게 내셨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육아 휴무를 26년부터 가십니다. 네, 이제 애는 보셔야 되니까 남자 선생님이신데요. 육아 휴무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안 계셔서 다 내년에 선생님이 바뀌십니다. 바뀌시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 고2에 박땡땡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이 현재 고2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계속 진행을 하실지 고1로 내려오실지 그건 아직도 몰라요. 왜냐면 이분도 고2에 있다가 고1로 오셨거든요. 3년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근데 아무래도 올해 고1 애들이 좀 잘한 애들이 모였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려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빨리 조사해서 보통 3분이 들어가세요. 선생님은 보통 3분이 들어가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가 이제 작년도 시험입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교과서급은 아예 나오진 않습니다. 네, 교과서급은 아예 나오지 않고요. 기본이 거의 생급이에요. 기본이 생급이고 그다음 고재급이 조금 대다수를 이룰 거고 킬러 문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나 상계 보시면 이게 5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서술형이요. 한 문제에 3문제씩 나옵니다. 서술형이 2문제거든요. 2문제인데 2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6문제예요. 그러니까 6문제가 한 문제당 꼬리 문제 3문제가 있습니다. 이 꼬리 문제 3문제가 답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아이가 서술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서술을 해야 되고 답도 써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번 등급 컷을 보시면 이렇게 실제 문제는요. 18문제밖에 안 돼요. 50분에. 근데 애들은 시험은 다 모자라대요. 시간이 다 모자라대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성적에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항이고 문항 자체가 조금 퀄이 높습니다. 한 번도 문제집에서 못 본 문제일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자작을 하세요. 숫자 변형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숫자 변형이 아니라 아예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해석을 아예 못해요. 그거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등급급 보시면요. 처참합니다. 60점 만점에 1등급이 46점이에요. 이거를 100점으로 환산할 때 76점입니다. 예, 중앙고 수학이고요. 2등급이 63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그리고 60점 만점에 36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서술형이, 그리고 서술형 100점이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서술형 배점이 10점씩 두 문제에서 20점이에요. 그러니까 60점에 20점이 서술형이고 40점이 객관식입니다. 네, 그 서술형이 틀리면요. 1등급을 거의 맞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난이도도 킬러에 나와요. 장난이 아니죠, 지금. 수학이.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12월 29일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있는 중앙고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서 프로그램 안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지금 조용지 원장이고요.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다 포함해가지고 얘네들 갖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애들이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잠깐 아이들이 힘들 때도 있어요. 맞죠? 그 부분도 제가 다 컨트롤해가면서 공부시키도록 만드는 게 제 포인트고 수학만 시키진 않습니다.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다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전교권 애들을 만들어서 수시로 이 대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지금까지 역할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겨울방학 보면요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또 내일이 이제 방학이라서 9시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공부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1시에서 4시에 끝나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4시에 모든 학원 스케줄이 끝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이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9시 전에 와서요, 애들이랑 같이 퇴근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10 to 10을 하고 있고, 계속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거. 이때는요, 꼭 애들이 수학 공부만 하진 않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것도 공부하도록 저희가 다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문해서. 그래서 모든 스케줄은 4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 겨울방학이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빡빡하게 현재 대수하고 미적을 나가는 이유가 2학년 1학기의 대수미적이 한꺼번에 봅니다. 중앙고는. 그 다음에 2학기의 미적분투와 확률과 통계를 보는데 이게 올해 1학년에도 적용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2학년은 문과, 이과 상관없이 미적분투를 전부 다 수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문과라고 해서 미적분투를 안 배운다는 게 중앙고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올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적분투 확률과 통계 대수미적은 전원 다 330명 전원 다 시험을 봅니다. 이게 올해 2학년 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미적은요. 지금부터라도 꼭 준비는 해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거는 이제 저희 애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글씨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잘 했던 애들을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강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총괄평가. 그래서 이렇게 뭐 학원에서 공부하면 그래프를 그려 시각화하는 것을 배웠으나 이거는 이건 다른 학원에서는 이게 저희의 장점이에요. 다른 학원에서는 문제의 양만 늘려서 푸는데 뉴파이는 심화된 문제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풀려서요. 전 학원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푸는 700에서 800문제만 책으로 수업을 했대요. 근데 뉴파인의 수업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점차 사고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요, 한 번에 숙제가요, 30문제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게끔. 숙제는 30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꼬리 문제가 20문제가 더 나가요. 근데 애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수학 문제 30문제. 그래서 회당 3회에서 90문제가 숙제로 나가는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교재를 완성을 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애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그저 수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느껴져 감사하고 매우 만족스럽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애들에게 얘기하는 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실력입에 자신감 얻어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스로 발전시키고 오답 노트 같은 것도 해서 전부 다 느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옆에서 계속 동기부여 시켜주면서 공부하는 게 저희 뉴파인 학원. 그리고 애들이 지금 오전에서 9시에서 10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못 해낼 줄 알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보람됐다. 자기의 첫 번째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든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이 2월 특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다 이제 개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미적분 특강. 이제 월요일, 금요일에서 3시간이거든요. 요 3시간에서 미적분 하고요. 대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머님들. 대수를 안 했더라도 미적분은요,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적분이 뭐에 도움이 되냐면, 공수 1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 파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수를 듣지 않아도 미적분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아침 3시간 동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법을 공수원 심화문제 접근법에 대해 욕심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미적분은 한 번 배웠지만 공식만 기억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보다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제대로 미적분을 시작한다라고 마음가짐 잡고 더불어서 아침에 요런 학생들 꼭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공수원.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선행만 나가는 바람에 공수원에 대해서 조금 핵심 단원들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화목에 1시에서 5시입니다. 총 5회로 끝낼 거예요. 어떤 단원? 나머지 정리,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머니 2차 방정식, 2차 함수보다는요, 사실 나머지 정리입니다. 요 나머지 정리를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실제로 중간고의 킬러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 파트와 복소수 파트 여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만 죽었다 깨나서 하는 학원은요 약간 중간고하고 결이 맞지 않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저희가 집중 공략해서 수업하는 게 5회가 있습니다. 부원장님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고 맞춤 전략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중간고 서술형입니다. 일단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p1, px라고 p2x라고 돼 다음에 먼저 p1, p2의 길이 구하시고 이게 보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붙여서 나와요. 그 밑에다가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문제풀이를요 정확히 3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네. 그리고 100점이 전부 다 10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요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이게 그 문제였구나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일단 애들이 숨이 막힌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빼곡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표현 자체에 문자가 너무 많아요. 맞죠? 이렇게 문자가 많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 교재는 이따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 3개 레벨로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을 할 거고요. 월급은 월급, 그 다음에 수토, 요렇게 일단 진행할 건데, 잠시만요. 네, 요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요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봐드리면요. 저희가 레벨 1교시와 2교시를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간고 기출까지 하는 반이 레벨 1,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 3 반은 저희가 이제 입반 테스트 보고 결정을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3월 동안은 유형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 정리를 하게끔 하고 2교시의 요반 학생들, 레벨 1, 2반 학생들은 빨리 이제 중간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어택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른 사고력 하는 연습을 저희가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실전화되어 있는 반이 있을 거고 다시 한번 4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에 대비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중간고가 1번에서 12번까지만 맞추면요 2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1에서 12번까지의 빈출 유형들을 지금부터 하는 반.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에 따라서 최대의 효율을 끌기 때문에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이들의 레벨을 일단은 저희 좀 믿어주세요. 저희가 어쨌든 4월 달에 결과를 낼 테니까요. 무조건 상위반 듣는다고 시험 점수 잘 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육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 따라서, 그쵸? 본인의 체형이나에 따라서 옷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꼭 좀 저희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다 레벨 테스트 이후 상담으로 반배정이고 거기 레벨 테스트 저희가 날짜 적어놨어요. 그 레벨 테스트 체킹해 주시면 되고 제가 거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저희 시험 범위가요. 공수1 처음부터요. 2차 부등식까지예요. 공수1만 보겠습니다. 시험은요. 공수1에서 2차 부등식까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렇게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수1에서 2차 부등식까지 시험 범위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기간은 명확하게 맞춤별 몸집 키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교재와 집중 연습해야 되는 학습 자료,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드는 학습 방법 전부 다 다른 시즌이 바로 3월 시즌이에요. 절대로 시중 교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로지 중앙고에 맞춤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간이 이거예요. 3월 달에 저희가 몸집 불렸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4월 달부터 모든 반 애들이 부교재와 그거에 대한 변형 예상 문제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파이널 시험 해서 등급별로 저희가 모든 걸 아까도 보셨죠? 60점 만점에 1등급이 46점이에요. 60점 만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서 이 정도 난이도를 맞추는 연습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해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등급 맞춰 올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기간이 4월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게끔 저희가 이제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이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아까는 기말고사 문제였고,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점, 4점, 4점, 10점. 근데 보시면요, 어머니들, 끝에 보이세요? 나타내시오입니다. 나타내시오, 나타내시오. 나타내시오. 답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자기가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머지 정리 문제긴 한데, 제가 한번 쉽게 얘기 좀 드릴게요. 이게 현재 중앙고 문제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알 건데 이게 마플 시너지 문제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에만 익숙해져 있던 애들이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요.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서술형용 풀이를 했을 때 애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건요. 항상 맞춤법으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바르게 나타낸 것을 짝지으신 것. 그쵸? 이런 문제 형태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고요. 시중에서도 잘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걸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이런 표현법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두근을 이용해서 죄송해요 어머님들. 얘기도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애들한테 딱 보여주면 한번 댁에 가서 사진 찍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런 거 문제집에서 본 적 있니?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잘 못 볼 겁니다. 고쟁이에서도 이런 표현법은 잘 나오지 않아요. 블랙라벨에서도. 왜냐면요, 이건 오로지 중앙고에서 표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어머니 이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블랙라벨을 푼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사고력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은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몇 분 안에 해야 돼요? 3분 안에. 시간 내에 적용을 하냐 안 하냐의 파트가 내신의 가장 큰 작용 요소예요. 푼다 안 푼다로 기준 삼지 마시고요. 3분 안에 푸냐 안 푸냐를 기준으로 삼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일단 수학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 동안은요. 레벨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공수2를 갈 거고 무조건 저희가 대수는 기본적으로 같이 깔고 갑니다. 왜냐면요. 중앙고가 대수하고 미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여름방학 추가 수업을 아이들의 그 형성평가를 보고요. 선행 형성평가 본 다음에 미적분 개념으로 할지 응용으로 할지 그래서 여름방학 커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벨 2 되는 애들, 선행이 좀 늦은 애들 같은 경우가 정규에는 무조건 공수태만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수 개념, 여기까지. 그 다음에 2학기 동안 또 내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가 일단 요렇게 선택적으로. 그래서 미적 2까지가 저희가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내년 겨울방학 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중앙고면 맞춤 컬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희의 스케줄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어머니 지금 기하실 필요 없으세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기하는요 전혀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괜히 다 나가신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적합하게 뭐가 되는지 학교 컬이 맞춰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이제 저희가 중앙고 레벨 테스트 일정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정규반은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2월 정규반은 공수2를 진도를 나가면서 공수1에 대한 핵심 단원을 정규해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수원 그 특강반 있죠. 그 특강반은 정규반에서는 그대로 2교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수1과 2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3월, 여기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19일 설 끝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왜냐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가요, 정규반 애들이 2월 말에 총괄평가 보거든요. 그 총괄평가가
우리 3월 정규반 새로 오는 애들한테는 L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저희가 3월 달에 반 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아닌 애들은 월금반, 기숙사인 아이들은 수토반. 근데 이제 수토반에만 있는 반이 있어요. 제일 저는 이제 수토반에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반 같은 경우는 기숙사, 비기숙사 상관없이 수토반에만 진행된다. 그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금반의 3개 레벨, 수토반의 3개 레벨, 이렇게는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저희의 유파인 시간표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해주시면 어머니 한쪽에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월금반이 있고요. 수토반이 있습니다. 시간은 앞타임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 화요일에 국어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 중앙고 영어 요때, 과학 요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각각 담당할 선생님, 맨 밑에 거는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까지 있으니까 직접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 설명에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오늘 나가주실 때 레벨 테스트 날짜 같은 게 혹시 체크만 해주시면요. 저희가 다 전화해가지고 날짜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꼭 체크 좀 해주세요, 어머님들. 그리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나 국어 같은 경우 우리 애가 나이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꼭 체크해 주신 다음에요. 한번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학습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시고 학생하고 좀 통화 좀 하게끔만 연결해 주셔도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니 뭐 까먹지 않으셨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한국사와 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사와 사회는요, 지금 굳이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애들하고 선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이겁니다. 꼭 1번이에요. 적어 주셔야 돼요. 1번. 한국사 사회 시간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절대 졸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한국사 사회 선생님은요, 자료를 주거든요.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서 수업 진행을 하실 때 시험에 나오는 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그걸 안 듣는 애들이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다 얘기해 주십니다. 어디가 중요할 거고. 즉,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사회 한국사 시간에는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필기 머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필기만 해. 이해는 나중에 해. 필기에 놓고 기숙사 들어가든 자습실에서 필기 내용만 꼼꼼하게 다시 봐. 자습서 필요 없고요. 문제집 필요 없습니다. 사회 한국사는. 그냥 선생님이 해주신 그 필기 노트만 딸딸딸 외우고 교과서 외우면 돼요. 그 안에서만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집 안 풀어도 돼요.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문제집, 형성평가 문제집 풀고 이거 도움 안 되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얼만큼 내 머릿속에 다 적용할 수 있는지. 도표 같은 거 있잖아요. 강조하실 거예요. 그 도표 같은 것들 다 어디가 중요한지 도표해서 다 외우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말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해주면, 어차피 핸드폰 만나면 안 되니까 요새는 녹음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녹음 또 하라 그랬거든요. 학교 선생님 할 때는. 근데 요새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제가 제발 딴 거 하지 말고 잠 많이 자두고 한국사하고 사회 시간에는 제발 선생님 필기 그대로 다 적어라. 그리고 초반에는 애들이 나중에는 친해져서 자기가 필기한 거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중간고사까지는 애들이 별로 안 친해요. 공유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기 거 자기가 스스로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사회한국사 학원을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시험을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인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해주신 거 그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필기만 다 해놔라. 선생님 거 하나하나 놓죠. 아예 복사해 주시면 스캔하듯이. 네, 그게 일단은 사회한국사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꼭 좀 어머니들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저는 진행을 마치고 질문 같은 것도 있으면은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도 괜찮고요. 저는 뭐 수학은 다 받아들이고. 재원생들의 기숙사생들 교육. 재원생들 기숙사 배율이요. 저희 지금 재원생 중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학 중에 현재 저희 기숙사 애들이 32명 있습니다. 현재 재원생 중에 수학 기준으로 32명이 기숙사 애들이고요. 다 지금 전교권인데 전교권 중에 기숙사 중간에 나온 애가 있어요. 네, 근데 32명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주시는 기숙사의 장단점. 일단 첫 번째 기숙사의 장단점은 조금은 다른데요. 일단은 집이 뭐 특히 강남이라든지 요새 강남도 많이 오고 저기 어쨌든 중계 쪽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일단은 그런 학생들한테 일단 첫 번째는 기숙사가 맞고 정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요. 어머니 첫 번째 이번에 기숙사의 평가 요소가 첫 번째가 어쨌든 중등 내신이었어요. 두 번째도 진단평가 맞죠? 그 세 번째가 거리였어요. 근데 실제로 중등 내신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 비율이. 그 얘기는 이번에 저희 애들 중에서 C 나온 애들 다 떨어졌어요. 진단평가랑 상관없이. 근데 기숙사에 처음 모인 애들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제된 애는 맞아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몇몇이 기숙사가 사실 나이스하진 않아요. 기숙사 그 아내가. 그러니까 미리 군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6인실도 있어서 나이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침대나 이런 상황이, 그리고 애들이 보통 학교 갈 때 안 씻고 가요. 그래서. 예. 못 씻어요. 예. 근데 원래 안 씻잖아요. 잘 씻나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너무 그런, 잘 씻고 좀 그런 거에 민감한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좀 깔끔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서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애들이 되는 시점이 이제 분기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보통 기말고사 합류 시점이 이제 여름방학. 이때 애들이 한번 물갈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금 잦아들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모인 애들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로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일단은 정서적으로. 그거는 저 믿고 막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가 아마 중간고사 난리 날 겁니다. 얘네가 소등 시간이 있거든요. 소등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화장실 가서도 공부합니다. 불 켜놓고. 2시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거는 그냥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광성중 학생인데 처음에 점수대가 1.8에서 2.0 사이였거든요. 근데 얘가 2학기에 1.1 나왔고 두 번째 중간 1.1, 기말 1.1 하나만 2등급 나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성장을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같은 반 학생애가 같은 기숙사 애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봤더니 그리고 걔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걔한테 자극받아서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왜냐면 주변 애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어머니들 그거 아시겠지만 그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남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남자들의 그런 이상한 그게 있어요. 경쟁심이 있어요. 내 친구인데 저렇게 열심히 하네? 그럼 나도 해야겠다. 이거는 솔직히 부모님도 못하고요. 선생님도 못해요.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기숙사 분위기에서는 반드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말하는 100%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발 웬만하면 초반에는 보내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위생. 딱 그거 하나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들이 기숙사에 되는 애들 오면요, 머리를 안 깎고 와요. 네, 애들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야자는 그냥 선덕처럼 강제는 안 강제 없습니다. 네, 야자 없어요. 강제 야자 없어요. 네. 그럼 신청을 하면 몇 시까지 꼭 있어야 돼요? 10시요. 무조건? 네. 셔틀을 타야 되니까. 셔틀이 운영이 돼요. 그 자사시에 맞춰서. 네, 그건 상관없어요, 어머니.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 월급 와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다 가요. 근데 야자를 신청을 했으면 응. 중에 8시나 9시에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야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야자를 했으면은 강제 야자는 해야 돼요. 제가 선택해서 뭐 학원 없는 날만 뭐 맞아요. 화목만, 뭐 예를 들면 화목만, 월급만 이렇게는 가능해요. 네, 야자는. 근데 야자 분위기가요. 야자는 애들이 좀 얘기하는 게 초반에는 되는데 야자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이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핸드폰은 걷거든요. 근데 자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덜해서. 듣기로는 기숙 비숙 관리를 따로 해준다고. 네, 따로는 해요. 따로는 하는데 자고 있는 애들을 가서 깨운다든지 이런 나이스한 관리. 그래서 그것까지 원하시는 분 학원 보내주시면요. 저희는 아예 그런 것들은
공부를 시킬 테니까. 저희에서 자습시키는 비용은 저희는 비용은 따로 받지 않으니까요. 공부시켜주세요. 저희도 여기 와가지고 조교가 있거든요. 조교가 공부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왕이면 여기 와서 저희 눈에 보이는 데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어차피 수업만 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하라고요. 네. 네, 강의실에서 저희가 자습실 따로 있어요. 저기 맨 끝에. 네, 따로 있습니다. 혹시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 올려져 있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근데 그거는 지금 어머니들은 못 여세요. 왜냐면 비번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는 갖고 있잖아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저희 20 계속 다 있어요, 지금. 입학하고 나면 볼 수 있는 거죠. 입학하고 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건 작년 게 없어요. 24년 거까지만 게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는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재원생들이 갖고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는 24년도까지는 다 게시돼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단원은. 질문 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따로 체크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 계속 있을 테니까 한번 또 개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진단고사 100%가 45명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 45명 비율이요. 진단고사로만 뽑은 애들이고요, 어머니. 그쵸. 비율 배정 보면 여기 근데 있잖아요,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내신 이게 꽤 많이 들어갔다고, 내신 안 좋은 애들은 안 됐다고, 진단고사 잘 봤어도. 얘네 같은 경우는요. 네. 진단고사를 이게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도 진단고사 왜? 잘 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어머니,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요, 나온 적이 없어요. 따지지도 말래요. 네, 맞아요. 중앙고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평가하는 기본 요소는 중학교 성적. 그러면은 2학기 때는 정말 투명하게 하나요? 모의고사 이학- 내신 거가? 아니요, 그때부터는요, 어머니. 애들이 보통 이제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요, 거의 거기서 이제 성적으로 가요, 어머니. 내신 성적. 그거는 거의 투명은 해요. 네, 그때부터는. 왜냐면 중앙고 입장에서도 처음에 기숙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생활교육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 내피셜인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 편한 애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좀, 네, 진단평가가 100%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결과가 받아들여지지가. 그러니까요, 맞죠? 네,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지금. 네, 그런 부분도. 네. 진단평가 100%는 30등까지만 진단평가 100%로 100%는? 그러니까 이게 중앙고에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합격했지. 그러면은 이 하나에다가 올시였는데 붙어갖고 수학이. 이 하나에 올시가 C가 있었어? C가 3개 있었어. 근데 거리 점수가 어쨌든 대치가요? 지금 현재 대치동. 근데 같이 한 친구 혹시 그거는? 진단평가는? 진단평가는 잘 보긴 했어요. 근데 저희 애들 중에서도요. 근데 진단평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잘 했는데 C가 나온 학생 한 명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가가요. 사실 이게 중앙고가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평가로만 가는 거는 이건 자기들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진단고사로 본 학생 명단, 이 명단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붙었는지 모르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저희도 교무부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얘기를 잘 어렵게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일단 아무튼 그거는 네네. 선생님 이게 19일부터 3월 입반 테스트를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저희 아이가 일단 이 근처 지리도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네네네. 이 지금 화목하는 이 김수원 주제별 특강 이거 중간고사 대비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좀 시간이 걸려도 통원하면서 그러면 테스트 나중에 보면 돼요. 이거 한 날 뭐 19일 날 전혀 상관은 없어요. 네, 맞아요. 한 1시간 정도인가요? 50분 볼 거예요. 50분요? 네. 네네. 어머니 어떤 거? 아무튼 그 기숙사가 언제 교체돼요? 언제? 교체가 되냐고요?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중간고사 끝나고. 네, 그렇게 맞아요. 빨리 교체가 돼요?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분기마다로는 알고는 있어. 근데 TO가 안 나면은 안 돼요. 아 나오게. 그렇죠. 성적 상관없이. 아, 하고 난 다음에 TO가 나면 그 다음 이제 중간고사 기간 성적으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네, 맞아요. 그럼 아예 교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중간고사 성적이 쫙 나면 걔네들이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어머니. 기본 아, 그러니까 이게 성적 순으로 매번 리셋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안 나오면 그래서 TO가 나와야 돼요, 어머니. 네, 이게 매번 성적 순으로 계속 리셋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아, 네네. 과학은 그러면 아, 그리고 중간고사, 그 기숙사 그거는 되게 해요.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벌점 받거든요. 그걸로 중간에 퇴소당하는 애들은 있어요. 그런 걸로 TO. 그럼 처음에 못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성적마다 계속 리셋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기숙사. 그럼 지금 완전히요, 계속 완전히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서 명쾌하게 넌 무조건 떨어져 이 구조는 아니고요. 네, 거기. 그러니까 중간고사 실제로 태도 점수 있잖아요. 그거 생활 점수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반영은 돼요. 그럼 네. 지금 들어간 애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일단 1학기 성적이 동안요. 중간 기말이 좋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러진 않아요, 어머니. 100% 그러진 않고 나와요. 이게 일단은 그걸. 성적이 중간 근데 기말이 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질 중앙, 수도 있지만, 네. 그쵸.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이렇게 바뀌는 줄 그러니까 계속 리셋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애가 희망을 해야 되잖아요, 기숙사를. 근데 애들이 대부분적으로 해도 기숙사 그 1학기 정도 생활을 해보고 일단은 애들이 굳이 이런 애들이 조금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들도 그렇게 해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 30명, 32명은 지금은 다니고는 있어요. 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가능하세요. 와가지고 같이 보고 하고 상담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제가 할게요. 네. 광성이죠. 학교가 어디예요? 저기 성수 쪽. 그러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 레벨 상담을 결정한다고 다시 세션이 네,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거는 상담 후 결정이 네. 저기 우리 학생이 S반으로 갈지 G반으로 갈지 그 상황은 저희가 통화를 한 다음에 결정해요. 테스트는 따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이거는 네,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어느 시점 정도에 하면 돼요? 6월 말이요? 혹시 지금 입반을 3월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과학 원장님께 한번 과학 원장님 가셨나? 그러면요, 거기 체크만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어머니.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게 수준별이어서 아까 보니까 좀 좋은 반은 오전에 하고 약간 그렇